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주민 소환제는 지난 2007년에 도입돼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126건이 청구됐지만 실제 투표로 이어진 사례는 10%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허점과 부작용 때문인데요. 도내에선 지난해 태백시장과 철원 군수를 상대로 진행됐고 올해는 양양 군수 주민 소환 투표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관련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양 군수를 상대로 주민 소환을 진행 중인 단체는 현재까지 4,7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선관위 제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민 소환 투표 실시 기준인 유권자 15%인 3,771명보다 1,000명가량 많은 인원입니다. 충족 요건보다 3, 4% 많은 서명을 받은 건 노령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과 복잡한 서류 구비 요건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필체를 알아보기 힘든 어르신의 서명이 많고 대면 방식으로만 서명을 받아야 해서 서명을 받는 인원만 100명가량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노인이 많은 지역에서 이름과 주민등록 앞자리, 생년월일을 쓰는 것으로 가름했으면 좋겠는데 상세 주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해야 됐을 때 그 부담이 크고요.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정도 문제입니다. 유권자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졌지만 소환 투표는 19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서명부가 제출되더라도 열람 기간에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받기 힘들어 투표 참여 의지를 방해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생년월일은 저희가 이제 공개하지 않고 열람을 실시할 예정이고 복제, 훼손, 촬영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대처하려고 합니다.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개표할 수 있는 요건도 투표 결과조차 확인할 수 없게 합니다. 주민 소환제 도입 17년 동안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126건의 소환 청구가 접수됐고 실제 투표는 11건만 이루어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말 온라인 홍보활동과 전자서명을 추가하고 개표 요건을 투표율 25%로 완화하는 주민소환 투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해당 법안은 3년 넘게 계류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스키장들이 잇따라 개장하면서 본격적인 스키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스키 인구 감소로 고민이 많은 스키 업계에서는 프리미엄 전략을 들고 나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유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상보다 날씨가 온화했던 탓에 개장이 늦춰졌던 스키장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최근 내린 눈 덕분에 스키장은 하얀 겉옷을 입었고 기온도 충분히 떨어져 스키를 즐기기에 딱 좋은 환경이 마련됐습니다. 오랜만에 설원을 내달린 스키어들은 엉덩방아를 찢기도 하지만 그마저도 즐겁습니다. 실력자들은 S자를 그리며 빠르게 활강하고 화려한 기술을 선보이며 각자 실력을 뽐내기도 합니다. 해외에서 세계 여행하는 중인데 이제 한국 개장한다는 소식 듣고 와서 보드 좀 즐기다가 가려고 왔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멀리서 왔다 보니까는 그만큼 조금 더 설레고 많이 즐거운 기분인 것 같습니다. 개장 초기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시즌이 시작됐지만 우려도 많습니다. 2011년 680만 명이던 스키 인구가 작년 440만 명으로 떨어진 상황. 업계에서는 더 이상 일일 입장객, 일반 시즌권만으론 이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신 눈을 돌린 건 프리미엄 시장입니다. 더 많은 돈을 내더라도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길 원하는 고객들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 스키장에선 일반 시즌권보다 약 5배 비싼 프리미엄 시즌권의 매출이 작년보다 90%가량 급증했습니다. 전체 시즌권 판매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 21%에서 올해 35%로 증가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프리미엄 시장이 커지면 스키 인구 감소로 인한 이익 하락을 메꿀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시즌권을 구매하면 일반 고객보다 1시간 먼저 슬로프를 이용할 수 있고 전용 주차장과 라운지, 스키 보관함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스키 인구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도 또 하나의 전략입니다. 작년까지만 하면은 이제 아이들 위주의 강습이었다고 하면 저희가 연령층을 조금 좀 다원화해서 어린 아이들부터 그리고 초중까지 이제 즐길 수 있도록 연령층을 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뒤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스키장 인근 대여 매장, 숙박업소, 식당 등 지역 상권은 이렇다 할 대책 없이 불황이 계속되면서 시름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과 소속기관 300여 곳을 지방으로 옮기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기획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치러진 총선을 앞두고 공공기관 유치 경쟁이 과열된다며 2차 이전을 위한 밑그림 발표를 연기했지만 국토교통부는 또 한 차례 미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지역 간의 입장 차이가 크다며 연구 용역을 내년 10월로 연장함에 따라 발표가 크게 늦춰질 전망입니다.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일부터 나흘 동안 강원도와 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강원도가 제출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2,197억 원이 늘어난 7조 8,059억 원, 교육청이 편성한 예산은 교육비 특별회계 4조 1,888억 원입니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집행부의 예산 편성과 상임위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지만 도민의 입장에서 시급성과 타당성을 살펴 예산 통과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새벽 3시 30분쯤 원주시 호저면의 한 택배 회사에서 4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경찰은 남성에게 지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9일 밤 8시 50분쯤에는 평창군 대관령면 발왕산에서 혼자 캠핑을 하던 10대 남성이 고립됐다가 약 2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연말을 맞아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운동과 사랑의 온도탑, 희망 나누기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구세군 자선냄비 강원지부는 어제 춘천 명동에서 개최한 시종식에 이어 다음 달 31일까지 도내 각 시군에서 모금 활동을 진행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원도지회도 내일 오후 2시 강원도청 광장에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온도탑 제막식을 엽니다. 모금 목표액은 지난해와 같은 85억 3천만 원이며 온도탑은 제막식 이후 남춘천역 사거리로 옮겨져 내년 1월 말까지 모금 온도를 알립니다. 원주시가 이달부터 충청북도 경계 지역인 충주시 소태면 외촌마을에 광역 상수도를 공급합니다. 원주시 귀래면 운남리 법동마을과 인접한 충주시 소태면 주치리 외촌마을은 지금까지 간이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달부터 원주시가 첫 물 공급을 시작해 매달 충주시에 수도 요금을 부과합니다. 또 2028년까지 소태면 6개 마을 200여 가구에 300톤의 물을 보급해 충주시 상수도 공급 시기를 단축하고 1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 같은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자체 간 공동협력지원사업 공모에도 선정돼 원주시가 특별 교부세 30억 원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강릉의 전통 어업 자원인 창경바리 어업이 도내 최초로 국가 중요 어업 자원에 지정됐습니다. 창경바리는 아래쪽이 유리로 되어 있는 배를 타고 미역이나 수산생물을 채취하는 친환경 어업으로 요즘 스노클링과 유사합니다. 1970년대까지는 도내 여러 곳에서 성행했지만 현재는 강릉시 강동면 일대에서만 전통 방식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